강의 들으면서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강의 들으면서 너무 들었거든요. 아, 글쓰기를 너무 신경을 안 썼다? 네. 지금은 이미 고학년이 됐는데 근데 네. 고학년이 이런 글쓰기를 시작하기 제일 좋아요. 저학년은 사실 무리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발품이 많이 들지만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은 글쓰기 최적한 최적 시기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저한테 전달을 했고 이게 한 4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미있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막 앞뒤로 빼곡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아, 왜 붙잡아주지 못했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못 해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글쓰기를 하자고 어떻게 아이한테 부담을 안 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저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를 생각해 보는데 딱히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 약간 숙제처럼 또 할까봐. 아, 네. 근데 아직 한 번도 이런 뭐 신문 스크립이나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선 노트를 이 강연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길에 노트를 하나 사시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가는 길에 그 A4 용지를 붙여도 딱 넘치는 큰 스프링 노트 있어요. 제가 신문 스크랩 할 때 그 노트를 쓰거든요. A4 용지 크기의 노트.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신문 스크랩을 하건 아니면 그림을 그리건 아니면 무슨 뭐 동시를 적건 뭘 써도 상관없는데 이 한 페이지를 메우면 그날 네가 해야 될 글쓰기를 끝낸 거야. 이걸 우리 딱 30일만 해보자. 한 달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엄마가 하셨던 말을 아이한테 해주면 되게 감동일 것 같은데요. 네가 어느 날 자다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면서 A4 용지를 앞뒤로 다 이렇게 채워가면서 글을 썼는데 그 귀한 걸 엄마는 왜 반응을 하지 못했을까? 그걸 엄마가 반응을 했고 파일에 넣어서 그렇게 네가 쓴 글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채웠으면 지금쯤은 한 권의 책이 됐었을 텐데 엄마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었는데 그게 조금 내가 바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글쓰기가 저는 이제 글쓰기의 힘을 삶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의 뇌를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줘. 그걸 한번 나는 너에게 그걸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글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 내가 또 하다가 애랑 지지고 볶고 할 것 생각하면 하기도 싫고 또 애가 엄마가 시키니까 또 억지로 막 이렇게 어깨 축 처져서 하는 것도 보기도 싫고 안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아는 여자애도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였는데 새벽 달림 이제 강연 듣고 집에 가면서 한 번도 그 친구는 영어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한테 오늘부터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 엄마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근데 나 영어로 한 번도 글 써본 적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도. 근데 상관없어. 그냥 그림책을 베껴 써도 되고 네가 읽은 책 5개 제목 써도 되고 제목 쓰고 옆에 그림 그려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의 글을 판단만 안 하면 돼요. 지적질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도 실험을 하겠죠. 이렇게 대충 썼는데 엄마가 화 안 낼까? 화 안 내. 잘했어. 오늘도 약속을 지켰어.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오늘도 또 해냈네? 이러면 애가 뭐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을 얻어요. 엄마의 그런 칭찬에. 그래서 그걸 30페이지를 한번 채워보세요.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글을 날마다 쓰기로 나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 글쓰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1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썼더니 30장이 됐어. 그 글을 쓰면서 느꼈던 카타르시스는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뿌듯해요. 그 물성이 주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제가 강연을 하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또 강연을 왔어요. 그때 저한테 그 공책을 저한테 선물로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인지도 몰랐고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아이는 생기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글을 쓰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쳐요.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만의 배짱과 용기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꼭 두려워하실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두려워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 하루에 한 편씩 글쓰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하루에 한 편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러네 이 자식이, 이럴까봐. 그렇죠. 그것도 솔직히 걱정되죠.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제가 대피를 했는데요. 오늘 의미 있었던 거 얘기해봐. 엄마 너 여기 기록 빠지면은 나중에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기록하고 싶어. 그래서 기록하시면 돼요. 그날 아이가 읽었던 거라든가 했던 웃긴 말이라든가 아니면 나랑 아이랑 했던 뭐 대화라든가 상관없어요. 그 제가 언제까지는 몇 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말들을 되게 귀하게 여겼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저들주저 하는 얘기가 되게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하든 뭐 마주일기를 쓰든 어쨌든 들어주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들은 사실 막 말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가 딸만 둘인데 둘째는 진짜 쉬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걔를 보면서 아, 우리 새언니가 왜 늘 저렇게 지친 표정인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까? 혹시 여기에 우리 아이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녹음해서 받아 적을 걸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저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소하는지. 어때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요. 말이 진짜 많아요. 주로 무슨 얘기 하나요, 걔는? 주로 그냥 자기가 들은 건 다 떠들어야 되고 조금 아는 것도 떠들어야 되고 있었던 일도 떠들어야 되고 동생도 자기가 가르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말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래서 친구가 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약간 뭐 안 좋은 행동이다. 그럼 왜 걔는 그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루 종일 떠들죠. 저를 보면. 그래서 제가 10시부터는 엄마 영업 끝. 이제 네가 어디 벽에다 대고 떠들든 생각만 하고 있든 엄마 10시부터 쉴 거야. 이제 엄마는 여기서부터 영업 끝. 이렇게 말을 해요. 눈 뜨면 또 시작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으로는 동생이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말을 못해요. 오빠한테 밀려가지고 말할 기회가 거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책 만들기는 좀 했고 그냥 해서 뭐 그런 거 하고 아니면 TV 볼 때도 혼자 떠들어요. TV 볼 때도 TV 볼 때도 이제 뭐 섀도우 하듯이 이렇게 떠들 때도 있고 다른 거 떠들다가 또 이제 뭐 보다가 또 떠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조용할 때는 레고 할 때 빼고는 거의 떠드는 뭐 만들기 하거나 이럴 때 빼고는 근데 다행히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런 데서 조용한 것 같더라. 집에서 너무 많이 발산을 하지. 아니 근데 되게 잘 자란 아이 같은데요. 그리고 또 네. 엄마가 벌써 이제 말하는 속도나 이 조리 있음이 그냥 보통 엄마는 아닌 것 같고 엄마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말이 좀 많은 그렇죠. 말이 많은 건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면 엄마가 지치죠. 네, 진짜 딱 10시 정도 되면 이게 숨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말하는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톤, 네네. 엄마의 목소리 톤 그리고 눈빛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둘째한테 혼났듯이 표정 나도 모르게 얘 봤다가 할 때 바뀌는 표정 이런 걸 애들이 동물적으로 다 캐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시작이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100% 애들이 읽거든요. 그러면 더 갈망해요. 찰거머리처럼 매달려서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이 뭔가를 큰 애는 액션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팅 아웃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 그래서 해결책은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또 시작이야. 이런 마음을 완전 바꾸는 거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옵시오. 다 들어줄게. 오늘은 엄마가 좀 컨디션이 된다. 오늘은 얘기해. 내일은 컨디션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 봐봐. 너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 엄마한테 떠들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제가 게임을 하기 전에 애들한테 이제 1시간 반 동안 엄마 저녁 준비하니까 게임 실컷 해? 라고 말해서 내가 진짜 게임은 항상 우리 엄마가 실컷 하게 하지 라는 느낌이 들도록 약간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 평소에 너 말 많은 거 알지? 엄마가 그거 듣다가 맨날 지치는 거 알지? 근데 오늘은 컨디션 되니까 오늘은 좀 실컷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완전 바꾸면 뭐지? 엄마 항상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엄마 나 도망다니고 했는데 엄마가 도망가지 않고 안아줬어. 얘기 한번 해봐. 오늘은 다 들어줄 것 같아. 근데 내일이랑 모레는 못 들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실컷 얘기해. 이런 식으로 전략을,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바꿔야지. 안 그러면 절대로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아이랑 한 게 착한 아들, 착한 엄마 놀이하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착한 아들이 되기로 하면서 이제 책 읽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저는 나쁜 말을 안 쓰고 화를 잘 내기 이런 걸로 이제 착한 엄마 이제 놀이로 해서 주말에는 둘 다 내려놨어요. 원래대로 돌아왔고 다시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야 오늘부터 5일은 착한 아들 착한 엄마 하자 이제 이러고서는 저는 강의 들으러 나왔고 아이는 이제 근데 사실 애한테 착한 아들 하라고 미션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내가 너 감당할게. 근데 내일은 모르겠어. 엄마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내일 상태는 내가 다시 말해줄게. 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착한 아들이 돼요. 그건 마치 내가 지금까지 못된 아들이었다고 단정 짓는 거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너는 굉장히 선한 아이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엄마 아들로서는. 그런 메시지를 줘도 얘가 지금 잘 살까 말까인데 그거보다는 애는 애기 때문에 너는 너다운 게 제일 좋은 거야. 너는 말이 많다고 누구는 너를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엄마도 너를 피곤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너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만 조절하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엄마가 안고 있어야지 너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그걸 말로 했든 아니면 말로 안 해도 표정이나 이런 거로 했다면 그 아이는 그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엄마를 괴롭힐 거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나중에 괴롭힐 수도 있어요. 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내가 오늘 이 한 몸 바쳐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경험이 있으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내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 엄마 날 사랑하나 봐. 이런 신뢰를 쌓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정말 다 싹 풀리는 그런 기적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잘 맞는 자식이 있고 얘는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네가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지 않다라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첫째랑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첫째 딸하고는. 근데 둘째 딸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걔도. 근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버거웠는데 그걸 제가 가끔 만났는데도 느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엄마를 찰거머리처럼 갈구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갈망도 비정상적으로 큰 거죠. 그러니까 헤어질 시간이 되면 그냥 헤어져야 되고 뭐 다음에 또 만나니까 뭐 이래야 되니까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대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걸 다 읽는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딱 바꿔먹지 않으면 절대 관계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바꿔보자. 어차피 내가 얘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아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됐다고 하길래 나는 애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좀 피곤하게 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둘째는 여자아이고 큰아이는 남자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애는 조금 제가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랑 노력하지 않아도 잘 맞는 게. 둘째.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큰애가 저를 더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그렇고 둘째 아이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너무 다 이쁘고 그 뭔가 이렇게 너무 저기도 웃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해.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둘째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맞아.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약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무기력, 그냥 말이 없이 방문을 닫고 입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괴롭힌다든가, 언제 내 얘기 들어줄 거야, 이렇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엄마는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네요. 나 좀 똑바로 봐주세요 라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좀 반대로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요? 제가 아이한테 좀 마음이 서운해지고 약간 그런 거리감이 느껴질 때 저한테 더 스윗하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엄마 힘들지 그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너무 마음이 드는 아프겠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면은 아까 엄마는 짜증난다, 어이없다 하는 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쵸? 그게 훨씬 나아요. 그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한테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엄마가 그걸 읽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 그러니까 아, 얘 진짜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감정이 들 때마다 이 아이는 다가와서 귀신같이 눈치채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 괜찮아? 힘들지 않아? 하면서 안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사랑이 저는 내리사랑이란 말을 안 믿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생각보다 되게 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아시니 뭐 걱정할 게 없네요. 애한테 조금 마음을 여시고 네. 뭔가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글쓰기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고요. 친해질 수 있으니까 날마다 만나서 30분 내지 1시간은 수다를 떠는 거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고 저는 나는 도저히 내가 신문 스크랩 시작 못하겠다 그러면은 논술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약간 편차가 있어서 논술학원을 보내도 우리 애는 맨날 스트레스만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읽고 쓰는 능력이 어느 정도 평균은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스트레스 없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쓰고 말하는지 보면서 또래 친구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해도 배울 게 많아요. 애가 성격이 완전 바뀌어요. 그런 논술 수업, 그러니까 글을 쓰고 표현하는 수업을 해봤던 애들은 조금 달라져요. 그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랑 한번 오늘부터 글쓰기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치유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엄마, 아빠 다, 엄마랑 아이 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가다가 다 노트 사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마주이야기 노트이든 뭐든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없는 거로 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4살 때는 딸을 두고 있는데요. 네. 강연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로서 이제 잘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되게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사실 뭐 육아일기나 관찰일지 이런 거 되게 쓰고 싶은 마음 컸는데 네.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 쓰다가 이제 멈추다. 못쓰고,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쓰다 말다 하니까 이제 자꾸 포기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 작가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글쓰기 습관이 있으셨는지 왠지 이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아기 낳기 전부터 모든 거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설마요. 얼마나 실수도 네. 많이 했는데요. 제 네. 큰애한테는 진짜 실수도 많이 했고 네. 심지어 큰애는 마주 이야기가 한글은 없어요.
한글로 내뱉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삼중언어 환경 만드는 거에 빠져가지고 영어 아웃풋, 중국어 아웃풋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아, 되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얘도 분명히 한국어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귀담아 듣질 않았구나. 그걸 말로 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로 쳐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실수 되게 많이 했고 저희 둘째가 저렇게 똑똑하잖아요. 마주하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을 건드리니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만큼 예민한 게 저희 남편인데 남편이랑 또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느낀 것도 되게 많은데 말씀대로 그 관찰일지나 육아일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꾸준히 그런 관찰일지를 쓸 수 있었던 건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블로그에 이웃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딱 한 명 있었어요. 저 대학 때 친구. 걔가 애 낳고 좀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둘째를 낳은 걔보다는 한 6년 정도 먼저 애를 키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만 없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 이제 키우는 얘기 아니면 우리 아이의 그 관찰일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걔를 향해서 쓴 거예요. 보라고. 같이 이렇게 키우자고. 그러다 이제 이웃이 1명, 2명 늘다 보니까 독자가 이제 날마다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한 3명 생기면 또 이제 기다리는 독자가 있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있게 만드는 거. 보는 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 엄마 보니까 육아일지 쓴다고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어록, 뭐 아이랑 같이 미술놀이 막 이렇게 카테고리, 아이랑 영화 그림책 읽기 카테고리는 만들어 놨는데 며칠 하다 말어. 그러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스타에 그 놀이가 포트폴리오 그거 같이 하자고 했던 게 뭐냐면 꾸준히 하려면 사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요즘엔 돈까지 내가지고 그룹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인증샷 올리잖아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스타가 있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남편이라는 독자 1명은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내가 아이한테 읽었던 거, 그날 우리 아이가 했던 웃긴 말 이런 거 그냥 인스타에 감각적인 사진과 함께 올리면 사진 실력도 늘어, 글솜씨도 늘어. 너무 좋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뭘 했는지 자각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를 추천하고 만약에 뭐 여러분이 태그를 거신다면 제가 달려가서 항상 좋아요를 누르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큰 힘이 돼요. 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SNS를 이용하시든가 뭐 친구를 이용하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아이랑 같이 글쓰기 했던 것도 날마다 올리세요. 아이가 썼던 글.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애가 했던 말 이런 것도. 인스타는 진짜 포트폴리오처럼 보이거든요. 첫 화면을 보면 이렇게 30일 동안 쫙 이제 흰색 노트에 이렇게 그림이나 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해요. 그게 자기의 일기장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